용감한 여성이 다른 세계에서 소생하도록 선택되었고, 일곱 신이 기적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켄즈야라는 젊은이가 보호소를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남자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에게 달려오는 여성을 향해 달려갔고, 그 뒤로도 보호소에서 급습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그 남자를 멈추기 위해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여성이 도망칠 시간을 주기 위해 급히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복부를 찔렸고, 급습자는 빠르게 도망쳤다. 그를 구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들이 그의 옆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그 순간 죽게 될 것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자신에게 낯선 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인이 그녀를 보자마자 울며 다가왔다. 모르는 여성 한 명도 걱정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어린아이로 변해버린 자신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하인 이름이 실비아라는 것과 그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과의 대화에서 일주일간 병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와 실비아가 음식을 준비하러 간 후 그녀는 자신이 읽었던 작은 소설과 비슷한 다른 세계로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레이엄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았으며 남동생의 이름은 레인이고 그들은 그녀를 케인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가 마리아라는 첫 번째 아내를 두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진과 알렉이라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군대를 가진 고위 귀족이었다. 군대는 에스포르 왕국의 일부인 그라시아의 남부를 포함한 국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비아에 따르면 그곳은 괴물로 가득한 숲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는 이러한 괴물과 싸우는 길드와 구조자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세계에서 마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에 대한 책과 왕국의 역사 공부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그녀에게 마법을 배우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나이에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에스포르 왕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매일 그렇게 하므로 그녀는 많은 것을 직접 배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왕과 그의 왕국 건설 이전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그의 이름은 유야이며 일본 이름처럼 들린다고 한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 엘프, 드워프, 그리고 유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세례를 받을 날이 오자 그는 부모님과 레인과 함께 왕국으로 갔다. 그들이 마차에 있을 때 케인은 레인에게 마법의 상태가 주어지는 기분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레인은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어머니에 따르면 레인은 마법의 신으로부터 2레벨의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마법과 보호가 모두 5레벨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케인을 놀라게 했다. 왕국에 도착하자 그를 세례줄 성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또한 7개의 기둥 신들의 큰 돌들을 보았다.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케인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돌들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때 케인은 7명의 신들과 마주쳤다. 그들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제남은 자신을 창조의 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다음 그는 죽음의 신이자 부활의 신인 리메를 소개하며 그의 귀환에 대해 설명했다. 리메는 그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인간의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저지하고 붙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케인은 자신의 용기에 대해 후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라임은 그가 좋은 일을 하던 중에 잠시 죽었기 때문에 지구의 신이 그를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즉시 되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인은 그의 기억이 즉시 돌아온 것에 감사했으며 이는 그가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우고 마법을 연습하는 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마법 수업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마법의 신 리노가 그의 주목을 받았고 그에게 자신의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제논, 전쟁의 신 사르노스, 기술의 신 그리무, 기업의 신 파남, 지구의 신 벨라까지 모두 그의 보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라고 했다. 하지만 케인은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가 아프다고 가장했다. 그가 숨을 곳을 찾았을 때 그는 재빨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고 모든 마법과 보호가 모두 레벨 10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지식에 따르면 최고 레벨은 5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볼까 걱정했지만 제놈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 그를 감췄다. 그들이 5주년을 기념할 때
아버지는 그의 신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즉시 따랐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수정하지 않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신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즉시 그에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국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저녁 식사 후 그는 무서운 존재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소환했다. 그때 파르마와 레인이 와서 그를 보았다.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케인은 빠르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괴물이 그를 붙잡았고 케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세계로 돌려보냈다. 라임은 제놈에게 케인에게 5레벨 이상의 마법과 보호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제놈은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케인이 16일째 되는 날 그는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의 5번째 모험의 일환으로 그는 자신의 꿈을 언급했는데 그중 하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밀리라는 구세주 디와 엘프 니나에게 소개되었다. 가르모는 그들에게 케인을 가르칠 수 있는 3년을 주었다. 그들이 처음 가르친 것은 제대로 검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밀리는 케인이 그렇게 잘한다고 믿지 않았고 니나는 그보다 케인이 더 낫다고 했다. 밀리는 자신이 5번째 아이에게 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케인과 싸우기로 했다. 케인이 공격할 때 밀리는 5번째 아이가 그렇게 강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니나는 케인이 전쟁의 신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밀리는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니나에게 마법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케인은 이미 모든 마법의 기초를 알고 있었고 모든 요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다시 한번 케인이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케인이 들고 있는 아이템 상자를 보고 더욱 놀랐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그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케인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중급 레벨에 대해 계속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그들은 즉시 도시를 떠났다. 큰 바위를 발견했을 때 니나는 케인에게 중급 레벨의 마법을 사용해보라고 말했다. 케인은 파이어 피스트를 사용했고 그 힘 때문에 지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잠시 후 그들은 뭔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 살인 토끼였다. 케인을 공격할 때 그는 그것을 피하고 물총을 사용해 생물을 공격했다. 그 후 니나는 자신의 탐지 마법을 사용해 주변에 다른 살인 토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카이는 이 마법에 놀라 직접 시도해보았고 니나를 놀라게 하며 그들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살인 토끼의 수를 발견했다. 카인은 즉시 이 생물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빠르게 다른 3명을 제압했다. 그리고 카인이 이 생물들이 숲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으려 할 때 밀리가 그를 직접 막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 숲에 강력한 몬스터가 많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카인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높은 레벨인지 믿을 수 없었다. 비록 적이 살인 토끼뿐이었지만 그는 신들이 그의 레벨업을 100배나 가속화했다는 것을 방금 알았다. 다음 날 밀리는 그를 길드로 데려가 루디라는 수령인에게 살인 토끼보다 더 강한 몬스터에 대해 질문했다. 잠시 후 크로스가 그들에게 다가와 밀리와 니나를 술 마시자고 초대했다. 그들이 그의 요청을 거부하자 그는 밀리에 대한 힘을 사용하려 했고 그때 케인이 그가 그녀를 방해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크로스의 손을 쏴서 그를 다치게 했고 크로스가 그를 거의 쏘려고 할 때 케인은 그를 피하고 다리를 쏘았다. 그는 다시 공격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검을 사용해야 했고 여전히 케인을 쏠 수 없었다. 케인이 그의 검을 손만으로 막았을 때 그는 그를 쏘아내었고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그들은 열린 공간에서 계속 연습했고 매일 그렇게 했다. 3년 후 케인과 실비아가 밀리의 종말과 니나가 그녀에게 가르치는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랑의 표시로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밀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즉시 그녀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얻으러 몬스터 숲으로 갔다. 그는 붉은 검이 밀리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혈검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정복했다. 니나에게는 초록색이 매력적이어서 그녀는 땅의 말을 이겼다. 밀리와 니나가 케인을 가르치는 마지막 날을 보낼 때 그는 그들에게 검을 주었다. 그들이 그가 검을 만드는 데 사용한 재료가 어디서 온 것인지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집 전체를 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밀리가 디자인한 가방은 2대의 마차만 들어갈 수 있었다. 2년 후 케인의 온 가족이 왕국의 수도로 필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갔다.
그들이 걷고 있는 동안 케인은 검을 사용하여 자신들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서 몬스터와 싸우고 있는 군대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2명의 병사를 앞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케인은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쪽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바람 마법 부스트를 사용하여 그는 즉시 지역에 도달하고 물커터와 물총알로 대부분의 몬스터를 처치했다. 남은 몬스터들을 위해 그는 검을 꺼내 불검 기술을 사용했다. 잠시 후 2명의 군인이 도착했고 그들은 케인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부상당한 군인이 쓰러지자 케인은 자신의 치유 마법을 사용해 모든 부상자를 치료했다. 케인의 아버지도 그곳에 도착했고 그가 말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것이 왕의 것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 후 말의 문이 열리며 텔레셋의 공주이자 왕의 딸인 실크가 그에게 나타났다. 공주는 아직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케인은 자신의 치유 마법을 사용해 그들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즉시 케인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2사람 모두 왕의 수도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들의 마차에 태웠다. 왕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발릭 왕의 부정부장인 데이엠을 만났다. 그가 케인이 공주와 실크를 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데이엠은 그의 용기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또한 왕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왕과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인식되었고 왕은 그를 어린아이처럼 시험했다. 코르치노는 그에 맞서려고 했지만 단지 그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방에서 기다렸고 왕은 특별한 대화로 그와 이야기했다. 왕은 실크의 아버지인 에릭 왕과 함께 있었고 그는 또한 자신의 딸을 구해준 왕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어 했다. 2왕 모두 케인에게 틀레시아 제다와 실크를 결혼시키기를 요청했으며 3사람이 적절한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사실 그들이 그날 만날 수 있기 전에 3사람은 케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케인은 대답할 수 없었고 그의 아버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신들을 방문했고 제놈이 그의 과거 생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동생 레인과 함께 옷을 사러 갔을 때 그는 삼촌과 함께 있는 파르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과 자신의 취미에 대해 나누었고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창조하고 판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타마니스에게 자신의 물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었을 때 타마니스는 그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케인은 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금을 주었다. 며칠 후 실비아는 그에게 타마니스가 그의 가게를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가 물건을 받았을 때 타마니스는 그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케인이 기대했던 것과 정말로 같았으며 그는 그것을 리버시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물건 생산을 위해 더 많은 금을 추가했다. 누구도 3년 동안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의 신에게 보여주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데뷔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그는 궁전에 도착하여 코르기노와 그의 아들 하빗을 보았다. 잠시 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에릭과 실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하다가 왕과 텔레스타가 함께 도착했다. 각 가족은 왕가를 존경하기 위해 모였다. 케인이 그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리버스를 보여주었다. 왕은 이에 관심을 가졌고 위식이 끝난 후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이 볼룸에 도착했을 때 실크가 케인에게 이야기하자고 했다. 잠시 후 헤빗이 친구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헤빗은 케인에게 후회하며 밖에서 결투하자고 말했다. 헤빗의 2 친구가 힘을 과시했지만 그들은 너무 약했다. 여기서 실크는 그들에게 케인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 자신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또한 케인이 30명이 오크로부터 그와 텔레시아를 구했다고 언급한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케인이 오크 장군에게 비난받은 아이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사람은 케인에게 경배하고 계속 나아간다. 위식이 끝난 후 케인은 왕과 에릭에게 리버시를 두는 방법을 보여준다. 같은 날 마그나는 왕이 준 집의 열쇠를 전달한다. 그가 집에 가기 전 다른 부분이 보수되어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집을 쉽게 고친다. 실비아는 새로운 집사인 콜린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그 후 그녀는 동생이 돌아오자 후메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식사 후 그녀의 부모님과 레인이 함께 집을 확인하러 갔다. 잠시 후 그들은 실비아의 비명을 들었고 급히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케인이 숲에서 그를 무찌른 후 가져온 붉은 왕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는 그가 그것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그것은 A랭크 대회에서도 힘겹게 이기는 괴물이었다. 부모님과 레인이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그녀에게 집을 가지려면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린은 이것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음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날이 오고 파티가 열리자 관객들은 케인이 준비한 음료와 음식을 즐겼다. 심지어 레드킹도 그날 밤을 위한 준비에 대한 혁신을 즉시 알아차렸다. 코르지노는 케인의 집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러 그곳에 왔다. 그는 음료와 음식을 즐기면서도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케인은 자신의 행사가 계속되도록 하여 레드킹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들 앞에 도착했을 때 코르지노는 레드킹이 그곳에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즉시 거부했다. 레드킹은 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알렸고 그래서 코르지노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어느 날 케인은 자신이 처치한 괴물의 시체를 남기기 위해 궁전으로 갔다. 다이애무는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지만 케인은 괴물의 시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이애무는 케인이 지구의 말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를 밖에 버리게 했다. 케인이 괴물을 버리자 다이애무는 그에게 그는 영웅인지 아니면 붉은 왕의 제자인지 물었지만 케인은 즉시 부인했다. 그는 거의 떠나려 했지만 다이애무는 케인이 군인들을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를 멈췄다. 그렇게 하면 그도 그들의 대장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이후 그는 궁전의 군인들과 소개되었고 다이애무는 케인이 그들과 싸우기를 원했다. 다른 군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가 단지 아이이기 때문에 의심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보기 위해 그는 다음에 위해 케인과 싸우도록 지시받은 첫 번째 인물이다. 이 군인은 케인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는 명령을 따랐다. 케인의 엄청난 속도로 그는 군인을 직접 물리쳤다. 이로 인해 다음은 모든 30명의 군인이 케인을 동시에 공격하도록 허락할 생각을 했다. 그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대장인 티파나가 갑자기 나타나 저항을 중단시켰다. 그는 군인들과 다음을 멈추게 했고 다음은 그에게 이 아이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30명의 군인을 공격해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티파나는 갑자기 케인과 싸우자고 도전했다. 케인은 나무 칼밖에 없어서 걱정했지만 티파나는 진짜 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티파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그를 공격했다. 군인들은 캡틴 케인이 여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에 믿지 못했고 이번에는 그가 더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케인이 마법을 사용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티파나를 물리쳤다. 이 때문에 티파나는 케인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케인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도 왕의 딸이며 북부 숲의 수호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이엠에게 케인을 왕에게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케인은 이 말을 듣고 왕이 무엇을 말할지 갑자기 생각했다. 왕을 만났을 때 티파나는 케인을 결혼시키자고 직접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이 대화 중 그들은 또한 독수리의 나라와 그들이 에스포르 왕국의 일부가 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파나는 이 국민의 공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케인이 공주의 예비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케인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고 왕은 또한 티파나에게 케인의 텔레스티아와 실크에 대한 지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티파나가 이 일로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케인을 결혼시키는 것에 더 흥분했습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아버지인 라이슨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편지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티파나는 갑자기 그곳에 머물며 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케인이 티파나를 이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케인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고 가름은 대답할 수 없자 마그나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이 티파나와의 전투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다이애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티파나가 한 일들을 언급했다. 갑자기 그는 티파나의 목소리를 듣고 거의 도망치려 할 때 다음이 즉시 그를 잡아 왕에게 데려갔다. 왕은 제국 수준의 마법 텍스트가 담긴 책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왕가에 전해졌으며 첫 번째 왕위하에 의해 쓰여졌다. 케인은 책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적힌 마법의 단계에 놀랐다. 그의 반응 때문에
왕은 그에게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케인은 그 텍스트가 일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떠올렸고 그 왕이 일본에서 돌아온 것과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 모두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첫 번째 왕이 그에게 실제로 누구인지 물었다. 케인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거짓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직 방 안의 사람들뿐이라는 조건으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제1왕은 동의했다. 그 후 그는 이전 생의 기억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았고 제1왕도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이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자식이라고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그가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고 단순히 한 신이 아닌 모든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제1왕은 그의 신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신분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점들과 등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1왕은 이런 신분으로는 세상 전체가 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족이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전 생에서 그는 고아였다. 첫 번째 왕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즉시 이해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가름의 자식으로 인식했다. 갑자기 티파나가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나타나 그가 케인을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다시 케인을 잡아 다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2년 후 12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첫 번째 왕이 쓴 책을 읽기 위해 대도서관에 갔다. 유야는 자신이 원래의 몸에 있을 때 이 세계에 어떻게 왔는지 책에 썼다. 그녀는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 것에 놀랐다. 갑자기 그는 텔레짓과 실크가 학업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하자고 초대하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 모두 거절하고 방을 나갔다. 그 후 티파나가 그를 보고 결투를 제안했지만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는 오늘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세주로서 평가할 수 있었다. 그가 공장으로 가자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평가를 하고 있는 그에게 남자가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남자의 머리 색깔이 자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 후 그는 리사라는 이름의 수신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받았다. 그는 바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단지 카인이라는 이름만 적었다. 그는 그녀에게 카드를 주었고 대공장에서의 첫 번째 랭크는 G였다. 잠시 후 세 남자가 리샤에게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카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즉시 이를 저지했다. 다른 두 친구도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들과 놀기만 했다. 한 남자가 칼을 뽑고 있었고 그가 이를 멈추게 하자 그가 만난 남자도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클라우드였고 그는 상대에게 도전했지만 그 남자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클라우드는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카인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카인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부르고 클라우드는 자신이 불의 파티의 일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불의검을 사용하고 아내가 불의 마법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클라우드는 또한 자신이 금의 검을 사용한다고 보여주고 카인은 그가 불의 파티임을 즉시 알아챕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겸손하게 자신의 랭크가 그들의 첫 번째 왕, 즉 SSS 랭크와는 아직 멀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클라우드의 아내인 레나가 그곳에 옵니다. 그녀는 클라우드에게 파티에 가야 한다고 공격합니다. 그 후 카인은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시도하러 갑니다. 그는 불의 파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불의 파티에서 나올 때 다임과 함께 있는 티파나가 그를 봅니다. 티파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카인은 탐색 마법을 사용했고 그는 누군가를 둘러싼 많은 불꽃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재빨리 가서 도착했을 때 섞인 음식과 떨어진 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불꽃놀이에서 그를 구했습니다. 더 많은 음식들이 오고 있었고 그는 티파나에게 적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마법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티파나는 많은 불꽃놀이를 신속하게 무찌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초록색 돌그룹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카인은 티파나에게 그들이 구한 남자를 그 지역에서 데려가라고 말하며 그는 초록색 돌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티파나와 남자가 떠났을 때 카인은 빛의 구슬을 사용해 초록색 돌을 부수고 곧바로 불이 돌로 그들을 물리쳤다. 잠시 후 밀리와 니나가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초록색 돌과 싸우고 싶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큰 구멍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생물들을 찾을 수 없었다. 카인이 길드로 돌아오자 그는 리샤에게 자신이 많은 초록색 돌을 물리쳤다고 말했다. 이 일 때문에 리샤는 즉시 길드장인 세드릭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갔다.
그녀는 카인을 보냈지만 세드릭은 카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카인이 한 거짓말에 대한 처벌로 그는 카인을 구원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에덴이 길드 마스터의 방에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카인을 보고 에덴은 웃었고 세드릭이 자신이 하는 말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티파나를 즉시 카인에게 처벌할 방에 두었다. 여기서 리사와 세드릭은 카인이 티파나의 약혼자이며 그는 유명한 구원자이자 귀족인 그레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카인이 구원자라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세드릭은 카인이 구원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과했다. 그 후 에덴은 그날 카인이 한 일 덕분에 그를 C랭크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티파나는 C랭크가 카인의 지위에 부족하다고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 10살 때 레드 드래곤을 처치했고 카인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덴은 카인이 강도를 잡을 수 있다면 A랭크로 만들기를 고려했다. 또한 길드에서 그가 A랭크가 될 수 있도록 퀘스트를 주기로 했다. 그때 신들은 그것을 보고 다른 신들은 그들이 가인을 레벨 12 보호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때 제논이 아론의 덮개에서 나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 언급하자 다른 신들은 놀라게 되었다. 아론이 덮인 지 300년이 되었고 그들은 그가 돌아오면 무엇을 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가인이 곧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사람을 기억했다. 그날 밤 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골드카드를 얻어 기뻐했다. 입학시험 날이 다가왔고 가인은 자신이 아는 친구들 목록에 아무도 없고 시작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과거의 기억과 삶이 많은 도움이 되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는 역사도 잘 배웠다. 단 30분 만에 그는 시험을 끝냈다. 다음은 마법 능력 시험이며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선생님께 힘을 전부 사용하여 마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물었고 선생님은 방어장벽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카인은 12세 학생의 마법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불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과 다른 이들은 그가 만든 불꽃이 파란색으로 변하자 놀랐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즉시 바닥 뒤를 확인하여 부상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학생들은 마법 능력 시험을 계속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시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아카데미는 A등급 몇몇 학생들을 시험에 초대했으며 그중 한 명이 클로드로 그는 즉시 카인을 선택하여 불꽃 제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시험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선생님이 따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 그는 부스트 마법을 사용했고 다른 아이들은 카인의 속도에 놀랐다. 그는 공격을 바꾸었다. 클로드는 그들의 전투를 즐기고 있었고 그는 부스트 마법을 사용했고 그들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스승은 갑자기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극단적인 불구슬 전투를 보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그것이 그들의 입학시험의 끝이었고 학생들은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날에 다시 오라고 안내받았다. 어느 날 왕이 그를 성으로 초대했다. 입학시험에서 그가 한 일 때문에. 카인은 그가 초보자 레벨의 마법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가 고급 레벨의 마법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카인이 엠페라 레벨의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두 놀랐다. 왕은 또한 텔레스잭과 실크가 입학시험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카인이 영웅의 북쪽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쪽 시험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에릭은 학원의장이 그에게 일반 아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 아이는 훈련장을 파괴하고 케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입학시험이 나타났고 케인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실크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1등을 했고 테레젯이 2등, 그리고 그가 3등이라고 말했다. 첫날 수업에서 알카가 그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수업 과목을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케인은 구조, 귀족, 마법, 아이템을 선택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하빗이 로비에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파르마가 되었다. 하빗은 파르마가 A반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집에 가기를 원했고 그때 케인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파르마가 케인의 친구라는 사실에 놀랐다. 실크와 텔레젯은 솔직하게 말했고
이로 인해 하빗과 그의 친구들은 거절하고 빠르게 떠났다. 그 후 텔레젯과 실크는 카인에게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파르마와 단독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갑자기 카인은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공장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는 혼자 공장으로 갔고 문을 열었을 때 집을 보았다. 잠시 후 그는 그 안에 갇히고 누군가 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세상에 커피가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있다는 것에 더 놀랐다. 그의 삶에서 하지만 카인은 자신이 훈련하기에는 너무 강해졌다고 느꼈고 그래서 유야는 그에게 손에서 커피를 자르도록 도전했다. 카인은 그것을 얻지 못했고 유야가 심지어 검을 자를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카인은 그에게 왜 더 강해져야 하는지 물었고 유야는 언젠가 그가 300년 전 악한 신이었던 아론과 힘을 가진 누군가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야는 그들이 아론을 봉인한 지 300년이 지났지만 그 봉인이 사라졌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인은 그에게 왜 다시 봉인하지 않는지 물었다. 유야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야의 손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검 외에도 그는 유야의 집으로 안내하는 나침반도 받았다. 유야는 그가 300레벨에 있고 아론과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600레벨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인은 그의 수업에 대해 걱정했지만 유야는 이 세계의 1년 이유야가 떠날 때에 세계의 일일과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로 숲으로 들어가 여정 내내 도전에 직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유령과 싸웠다. 유야가 하쿠를 만졌을 때 카인은 하쿠가 펜리르라는 신성한 존재임을 발견했다. 유야는 하쿠가 자신을 매우 신뢰한다면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카인은 하쿠를 숨기려 했고 곧 성공했다. 그 후 유야는 그를 훈련할 다음 대상을 두라라고 소개했다. 그들이 다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유야는 카인에게 아론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을 말했다. 그는 아론이 잭슨과 함께 있었던 바쁜 신이라고 말했다. 카인은 신들과 대화할 때 빈 장소를 즉시 떠올렸다. 그들의 세계에 게임이나 오락이 없는 이유는 아론이 더 이상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아론이 오라클을 사용하고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의 게임에 합쳐버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의 세계로 돌아온 후 죽음의 게임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카인은 이것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고 유야는 그가 아론을 막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카인과 달하는 훈련을 시작했고 첫날 카인은 적에게 단 한 발로 즉시 패배했다. 이로 인해 달하는 카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달아의 아내인 루리를 만났다. 부부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고 그 개는 가인이라는 작은 개였다. 그동안 텔레스티아와 실크는 카인의 집에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카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인이 달아와의 훈련 다음 날 그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에서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유야가 카인에게 보여준 또 다른 정보는 그의 부모님인 세야와 메구미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유야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갔다. 마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의 세계를 에이런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또한 신들과 대화했고 에이런을 봉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정 구슬을 받았다. 그들이 에이런을 봉인한 날은 카인 또는 그의 부모가 전투에서 죽은 날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카인은 열심히 훈련했고 달아를 이겨낸 후 즉시 부모의 무덤으로 가서 울었다. 시간이 흐르고 유야가 케이크를 보여주자 결국 카인은 그에게서 케이크를 받아냈다. 이날은 카인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키가 더 커지면서 유야가 그를 예전의 어린 모습으로 되돌렸다. 달아도 그곳에 와서 카인을 함께 보내주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유야가 카인에게 검을 주며 지금 왕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그가 집에 들어가자 텔레셋과 실크가 여전히 그곳에 있어 그를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왕에게 가서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왕과 처음 만났다고 알리러 갔다. 처음에는 그 정보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카인이 검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은 그를 믿었다. 에릭 또한 카인에게 길드의 공지를 알려주었고 그는 A 등급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공연을 받는 것을 잊었다. 그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길드 등록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길드로 가서 에덴과 이야기했습니다. 에덴이 전에 말했듯이 그는 산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몇 분 후 판매자들을 공격하는 산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그곳에는 밀리와 니나가 있었으며 그들은 사비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리 일행을 치료한 후 산적들을 하나씩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카인의 임무가 산적을 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방금 길드에서 공연을 받았고 이 공연은 C랭크 또는 그 이상의 랭크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금카드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놀라고 그가 현재 A랭크에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산적을 길드로 데려갔고 카인이 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 여성들은 다시 상인 무리에 방해받았다. 카인이 그들을 멈추게 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놀라 계속 떠났다. 클로드도 그곳에 있었고 카인은 클로드와 밀리가 실제로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클로드도 카인이 이제 A등급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클로드는 이 사실에 놀랐지만 카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심은 없었다. 밀리와 니나가 그들의 금카드를 보여주자 니나는 카인에게 자신도 금카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간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술에 취해 깨어났다. 카인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리샤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에게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퀘스트에 서명된 구조자가 부상을 입어서 구조 클래스에서 맡을 수 있는 구조자를 찾고 있었다. 클로드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래서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날 카인이 골드 클래스에 있는 동안 그는 학교 안에서 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졌다. 그는 친구들만 지켜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클로드와 아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카인에게도 죄책감을 느꼈다. 구조 수업이 시작되자 클로드와 그의 친구들이 방에 나타났다. 모든 학생들이 길드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클로드는 그들에게 금카드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카인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금카드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금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고 속였다. 훈련 중 그들이 클로드와의 단독 전투를 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카인은 여전히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카인이 싸울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의 검이 부딪힐 때쯤 수업 시간이 끝났다. 카인은 클로드에게 불만을 품고 숲에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로 인해 군대와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어둠의 왕자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다. 왕국은 그를 배신했다. 그의 아버지가 숲에서의 공격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들은 이를 어둠의 왕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믿었다. 그 후 그는 카인에게 신이 경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들이 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왕국은 그를 넘겨주었고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사이에 점점 약해지는 아론은 다시 그가 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는 검은 왕자의 몸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인의 수업에서 그들은 기적을 넘기는 수업을 했다. 궁중복직을 하는 교사인 그라트가 함께했다. 그들은 기적의 환경을 넘겨보라고 요청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소환한 존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가인이 시도할 때 그들은 그것이 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가인은 이 남자가 자신을 어둠의 왕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즉시 다른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어둠의 왕자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어나 가인에게 다가갔다. 그가 검을 꺼내자 어둠의 왕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는 카인과 계약을 맺고 싶어 했으며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카인을 넘겨달라고 말했다. 어둠의 왕자는 자신을 세스라고 소개하며 카인이 그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하지만 세스가 떠나기 전에 카인에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자신을 호출하라고 경고했다. 그렛은 세스가 자신을 어둠의 왕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카인에게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인은 거짓말을 하며 그들이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인은 자신이 이미 구출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렛은 어둠의 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로 인해 카인은 자신이 어둠의 왕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에 놀랐지만
어둠의 왕자도 카인이 첫 번째 어둠의 왕자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을 강화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카인의 상태를 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모두 그가 이제 반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카인은 자신을 인정하고 그에게 수도 앞에 자신의 도시를 주었습니다. 이는 카인이 국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하면 왕은 카인과 어둠의 왕자 간의 약혼을 발표할 것입니다. 카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콜린이 그에게 그의 몬스터 숲에서 구원자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그의 동생 장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카인에게 그들이 몬스터 숲에 보낸 높은 구원자들의 모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의 흔적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이는 몇 년 전 그 몬스터가 숲에서 나왔을 때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징후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기 위해 몇 가지를 할 수 있다. 카인은 그의 괴물숲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먼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그는 길드에서 새로운 수령자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 수는 없었지만 카인의 황금 카드를 보고 놀랐다. 루디가 와서 그의 괴물숲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잠시 후 길드에 위해 숲조사에 동행하도록 지명된 밀리와 니나도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클로드와 레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임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루디는 카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카인은 지금 숲을 조사하여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숲으로 들어가면서 하쿠와 개인을 포기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세스에게 의지하고 어둠의 왕이 그를 도와주길 바랐다. 카인의 의심과 마찬가지로 세스도 그들 주위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몬스터를 찾고 있으며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스는 그의 제자인 달마티아를 불러 그들을 도와주도록 했다. 그가 카인을 보았을 때 카인이 가진 힘에 놀랐고 그는 또한 자신을 숨겼다. 세스에 따르면 달마티아는 4명이 어둠의 왕 중 한 명이며 조사에 재능이 있다. 달마티아는 조사를 위해 사용될 그의 제자를 데리고 그들의 탐색을 시작했다. 다른 괴물이 나타나서 카인은 재빨리 그것을 처치했다. 그런 다음 그는 세스와 달마티아를 남겨두고 자신이 처치한 괴물을 도시로 데려갔다. 달마티아의 제자들이 뭔가를 발견한 후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아론은 세스와 달마티아의 존재를 즉시 느끼고 두 사람은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괴물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아론은 자신의 괴물을 도시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세스는 즉시 카인에게 가고 카인도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가 나왔을 때 세스가 그곳에 있어 카인에게 자신의 괴물이 클로드와 다른 이들을 대신해 도시를 보호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티파나가 와서 카인의 아버지에게 왕립 기사단의 명령을 돕도록 요청받았다. 그래서 카인은 클로드와 다른 이들과 함께 도시를 보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달마티아가 숲에서 괴물과 싸우는 동안입니다. 잠시 후 카인이 도착하여 인퍼노를 사용해 괴물들이 도시로 향하는 것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론도 카인을 제논의 추종자로 느꼈습니다. 니나가 밀리의 괴물에 대해 알게 된 후 밀리도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걱정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듣고 세 사람도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스는 카인에게 야수의 소굴로 가라고 말하며 그 지역의 괴물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카인이 떠날 때 세스는 4명이 천국의 왕을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카인이 아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괴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론은 다시 더 많은 괴물들을 공격하여 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클라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스와 4명의 천사왕이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또한 그 지역으로 오는 괴물과 맞서기 시작했다. 괴물과 몇 분간 싸운 후 그들은 수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다행히 티파나가 시발리릭의 명령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왔다. 아론이 가인의 눈을 보았을 때 그는 가인의 어머니들인 사람들을 기억했다. 그는 가인을 공격했고 그래서 가인은 그의 인퍼노로 저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적은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쿠와 가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아론의 공격을 막는 동안 적은 하쿠를 제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아론은 하쿠를 다시 공격할 기회를 가졌지만 게인은 즉시 하쿠를 구하기 위해 그를 막았다. 카인은 아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빠르게 내려갔고 그런 다음 왕급 마법을 사용했다. 아론은 이 빛과 비슷한 것을 기억했고
카인은 아론이 막으려는 왕의 마법을 사용했다.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강렬한 빛을 만들었다. 카인이 강력한 힘을 계속 보내는 동안 그는 갑자기 하쿠와 게인에게 막혔다. 사실 그는 아론이 사용한 검은 드래곤이 완성되었고 그의 강력한 힘이 숲을 파괴했음을 알지 못했다. 아론이 보낸 괴물도 이동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도시와 주민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카인이 왕에게 전달받은 계약에 따르면 그는 도란탈에서 부사로서 다스릴 도시를 받게 되었다. 테파나가 이를 들었을 때 카인은 이 도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도시를 이끌기 위해 이전에 배치된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도망쳤다고 전했다. 텔레스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카인은 그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막았다. 카인은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어느 날 왕은 카인이 도란탈로 가는 길에 대한 소식을 받았다. 이 도시에서의 첫날 패거리들이 그를 괴롭히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이겼다. 그를 저지하려 했던 데미완조차도 그에게 저지당했기 때문에 도시의 경비대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가 텔레스티아와 실크와 함께 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 세스가 그에게 나타났다. 아내는 그가 속임수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를 멈췄다. 잠시 후 그의 아내 라폰도 나타나 세스를 다시 끌어당겨 설명을 요구했다. 카인은 도란탈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는 바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도시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 왕은 이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신들은 카인의 지혜에 놀랐다.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귀족의 연대기의 끝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